어제부터 내린 빗줄기가 밤사이 굵어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자,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갑천변에는 방금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낮까지 짧은 시간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세종과 충남 아산과 청양 등 충남 5개 시군의 호우 경보가, 대전과 충남 계룡과 금산 등 5개 시군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홍성 168.3, 아산 16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로 인한 배수 지원 등 60여 건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 당진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 여객선 7개 항로 중 도비도에서 대난지도 등 3개 항로 운항과 칠갑산과 대둔산 등 도립공원 3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금강 상류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 진안 용담댐과 대청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로 떨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1,900명대, 많으면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한 달짜리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8명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포함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1,900명대, 많으면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만에 1,300명대로 떨어졌던 어제보다 500에서 600명 정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과 병원, PC방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유행은 다시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달 반 만에 국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정체기를 보였을 뿐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한다면 다시 급격한 유행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다시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말 끝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한 달짜리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논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는 고향 방문, 벌초와 성묘, 요양시설 면회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방역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협상에 실패하면 코로나19 방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검사 대상자가 2배로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4차 유행 이후는 한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땡볕 아래서 환자들 안내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건의료노조가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소속 조합원 5만 6천 명의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의사와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하지만 일부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코로나 대응과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치료 인력 기준과 생명안전수당, 70개 진료권의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5개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예산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노조는 5개 핵심 과제를 포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늘리고 비노조 의료진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추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양당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를 밟았고 국민의힘은 시한을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요일부터 6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 끝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한 달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 활동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본회의 상정은 27일로 합의했습니다. 한 달 남짓 지연이 합니다만 저희 양당이 협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약 한 달 기간 동안 수기를 끝에 숙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다각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원로들과 청와대도 신중론을 밝히자 숙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전해진 뒤 피해자 구제와 언론 자유 모두 중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환영했습니다.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주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의 방점을 오는 27일이라는 시한을 찍고 이때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시한보다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여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